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0쪽입니다. 동기발전기의 특성. 동기발전기의 특성.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특성 곡선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분류를 자꾸만 하는데, 자, 한번 전기기기를 다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전기기기는 1. 직류기, 빨리 하겠습니다. 2. 우리가 지금 동기기 하고 있죠? 동기기. 세 번째 이제 변압기가 나오고, 아직 안 배웠죠? 변압기. 네 번째 유도기. 다섯 번째 정류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직류기에는 직류 전동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동기기에도 동기 전동기가 있고 동기 발전기가 있고, 변압기는 그게 전압을 변화시키니까 그건 아니고, 유도기는 우리가 보통 쓰이는 전동기를 다 유도기입니다. 95%가 다 유도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터라고 얘기하는 게 유도기입니다. 거의다가 이제 나중에 왜 이 유도기가 많이 쓰이냐 하는 건 나오겠지만, 유도 전동기와 유도 발전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여기에서는 전부 다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발전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전기가 다르고 전동기가 다르다고 자꾸만 공부를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발전기와 전동기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쓰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발전기는 전기를 내보내는 것,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힘을 내는 것. 이것도 발전기도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죠. 운동 에너지를 해가지고 전기를 내가지고 전기를 바깥으로 내는 거고, 전기를 받으면 전동기가 되고 운동 에너지로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 발전기나 전동기의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직류기나 동기기나 유도기나 약간의 특성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직류기 부분은 물론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니까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런 특성 곡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류기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제가 이 직류기 109쪽에 나오는 그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세 가지 특성 곡선을 외우는데, 세 가지를 하나 외우는데 꼭 기억해둬라. 다음에 또 나오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기기에서 나오고, 또 뒤에 가면 유도기에서도 나오고, 특성 곡선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거는요,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됐으면은 여기 이제 부하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부하가 없을 때죠.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특성 곡선은 뭐냐? 여기에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계좌를 IF라면은 이 계좌 전류와, 여기죠? 계좌 전류와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 E의 관계. 다시 하면은 E라는 거는 E하고 V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E는 이렇게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전기를 처음에 발생시키는 것 기전력 E. 전기가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이라는 건 처음에 유도기전력이죠. IF와 E와의 관계. 그 다음 여기에 무슨 특성이냐면은 무부하입니다. 무부하. 안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계좌주를 증가시키면은 E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이건 이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가로축과 세로축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류기 여기 있던 건데, 하나는 무부하고 하나는 부하인데, 이번엔 부하를 제대로 걸었어요. 뭐 델타 부하를 걸었든지, 부하를 걸었을 때의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이거는 아까 유도기전력이라고 했죠. 유도기전력. 이거는 단자전압. 이거는 부하 포악선이에요. 부하가를 걸었을 때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외부 특성 곡선이 있어요.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 외부 특성 곡선은 외부라는 거는 이게 단지 사실은 발전기 아니고 이게 발전기 아닙니다. 이게 발전기고 외부니까 외부에 흐르는 거는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걸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개뿐이 없어요. 이 IF 대신에 여기는 부하 전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은 외부니까 발전기의 외부니까 여기다가 V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계좌전류 유기기전력 한 번 더 쓰고 V 이번에는 V를 한 번 쓰고 I 무부하 부하 외부 이 세 가지는 직육에서 나왔던데 시험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육에서도 나오고 동기계에서 나오고 유도기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특성 곡선은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로축과 세로축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도록 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직육이 109쪽 설명한 우리 동영상 그래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이렇게 암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를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거는 유도 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 근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알아야 됩니다. 가로축은 계좌전류고 여기는 무부하 곡선인데 무부하 단자전압. 이 시험에 가끔 유도 기전력 E 대신에 요 V를 뭐라고 써놓으면은 무부하 단자전압입니다. 부하를 거르지 않았으니까요. 무부하 단자 전압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는 V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무부하 단자전압. 계좌전류와 무부하 단자전압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유도기전력 E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이거를 혹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유도기전력 E라고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좋겠고 아주 뭐 이거는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가끔 가다가 요 시험도 포화율이라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포화율이라는 거는 BC-분의 여기 B입니다. 여기 지워졌는데 BC-분의 요겁니다. 요거 분의 요겁니다. 요거 C-C 요게 원래는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전압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지 않고 철심이 포화되고 해서 이렇게 이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포화율이라 한다. 전체분의 이만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외부 특성 곡선 또 했죠. 외부 특성 곡선은요. 외부 특성 곡선은 아까 뭐라 했죠? 발전기가 있으면은 발전기의 외부 부하를 걸었을 때입니다. 외부는 부하 전류와 여기 걸리는 단자 전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하 전류라 했어요. 부하 전류, 부하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단자 전압이다. 이러는데 요거 2번은 거의 평행하게 나오는 것은 저항부하.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저항부하. 여기에 걸리는 저항부하가 걸려있고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거는 뒤진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건 뒤진다는 거는 여기 전류가 늦게 흐른다는 뜻인데 늦게 되려면 여기 뭐가 나면 코일서 부하에 코일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 이론 할 때 한번 배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을 흐르면은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어지럽다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전류가 어지러운 거예요.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뒤짐.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만 전류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이 떨어지고 요거는 코일 성분이 들어있는 것. 그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상 전압으로서 콘덴서 부하의 저항, 이 코일 성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 부하 외에 어떠한 콘덴서 성분이나 성간에 있는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앞선 전류. 이건 앞서는 건 전류가 좀 빠르다 그랬죠.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는 콘덴서를 뛰어넘기 위해서 빨리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콘덴서 회로에서는 여기 기본적으로 전압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 파형은 여기 2분의 파이 90도죠. 90도만큼 전류의 파형이 앞선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전류 파형입니다. 여기 이 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파형이 전압은 여기 있을 때 전류의 파형이 2분의 파이 90도 앞선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90도는 아니지만 왜 90도가 아니냐면요. 저항 성분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앞선다고 표시했는데 1, 2, 3 그림 한번 보시고 우리 외부 특성선 아까 3개 꼭 외워야 됩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처음에 뭐라 했어요? 무부하, 그 다음에 부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외부는 부하를 걸었을 때입니다. 이거 부하 걸었을 때고 계자 전류와 유기 이전력 2고 무부하 단자전압 비로투스 가끔 나온다. 계자 전류와 단자전압 부하를 걸었을 때 이번에는 외부 특성 곡선이니까 여기죠. 외부 특성 곡선은 뭐뿐이 없어요? 단자전압과 부하 전류뿐이 없으니까 부하 전류고 단자전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외부 특성 곡선과 그래프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단락 곡선을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단락이라는 건 뭡니까? 단락. 자,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선이 끊어졌습니다. 선이 끊어졌어요. 이건 뭐죠? 이거는 단선입니다. 이거는 단선. 단선은 오픈입니다. 오픈. 열려있죠, 이게. 선이 열려있는 겁니다. 단락은 회로가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쇼트가 된 거 이렇게. 여기 선이 이렇게 쇼트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이 붙어버린 거죠. 요거는 단선이고 요거는 단락입니다. 단락은 이코로 쇼트. 우리가 합선됐다는 겁니다. 합선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공부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단선과 단락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거를 그림을 제가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우리 용어에 대한 공부를 이게 모르면 아주 이 단락이란 말은 새로운 말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설명만 할 거니까 회로가 있는데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선이 끊어졌어. 이름 뭐라 했죠? 이런 거를 뭐라 했어요? 오픈. 단선이고 뭐다 됩니까? 오픈되었다. 열려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예.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쇼트는 좀 틀립니다. 쇼트는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길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기전력 2는 이코로 100이라 합시다. 기전력 2는 100이라 하고 저항 R은 이코로 5라 합시다. 5옴이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I는 R분의 기전력 2니까 5분의 100이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20암페어가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20암페어가 흐르고 있는데 단락이 됐어요. 단락. 아까 우리가 단락을 내가 뭐라 했냐면은 단락을 이렇게 쇼트를 했어요. 단락이 쇼트가 된 거예요. 합선이 된 거죠. 합선 또는 단락. 합선이 단락입니다. 단락이고 영어로는 쇼트. SHORT 쇼트가 될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건 병렬회로니까 여기에 100V니까 여기도 100V, 여기도 몇입니까? 100V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쇼트 전류는 단락 전류는 쇼트니까 IS라고 씁니다. 쇼트, 이게 쇼트랍니다. IS는 I는 R분의 B니까 R분의 V 했는데 R분의 V 했는데 R이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0은 아니고 이럴 때 쇼트가 될 때 약간 접촉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 합시다. 1. 접촉 조항이 아주 순간적으로 접촉 조항이 있는데 1분의 몇이 됩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1분의 100. 몇 암페어 흐릅니까? 100암페어 흐르죠. 이 선에는 약 한 25암페어의 전류만 흐를 수 있는 전선인데 여기 100암페어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100암페어가 흐르면은 이거 야단나죠. 이게 야단나는 겁니다. 선이 녹습니다. 주울열에서 선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차단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가 떨어지죠. 휴지 같으면 휴지가 녹아 떨어져야 되고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는 거죠. 전선이 제일 약한 곳에서 불이 납니다. 이 불이 나서 천정이 있으면 천정에서 불이 나고 우리 한 독립기념관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대림산업에서 알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독립기념관을 다 했어요. 이제 3.1절 행사가 얼마 아니 3월 1일 행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는데 그 전기 공사를 하면서 급하니까 야간 작업까지 다 했는데 전기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선을 잘못해가지고 쇼트가 된 거예요. 근데 쇼트가 되면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아서 차단기를 안 집어넣고 있는 몽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사했던 그 대림산업에서 공사했던 그 독립기념관이 완전히 그냥 시뻘게 불타는 장면이 신문에 1면, 2면, 3면 해가지고 독립기념관 불타다. 그때 뭐 독립기념관 짓냐고 굉장히 많이 들은 그 대림산업에서 그때 이제 힘들었죠. 새로 다 져야 되고 그 창피한 일이었죠. 창피한 일이었어요. 이게 이런 단락 사고, 단락입니다. 단락, 쇼트, 합선. 우리 전기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락비입니다. 단락이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제 발전기 위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다 그렸습니다. 발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전체가는 여기 하나는 발전기에 무슨 결선이 되어 있죠? Y결선. Y가 무슨 하면 이게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자 권선이고 그 다음에 계자가 이렇게 있는데 계자가 IF고 요거는 필드라고 요게 이제 전체가 하나가 삼상 동기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는 거는 뭐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계자가 돌아간다. 네, 이런 거를 회전 계자형 이런 걸 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삼상 단락이 됐다는 게 붙었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났을 때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을 진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발전기에 다 타버리니까 실전 못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좌전류를 0으로 해놓습니다. 계좌전류를 0으로 한다는 뜻은 N하고 S로 만드는 전자석을 만드는 전자석에 만드는 전류를 IF를 이코로 0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기 전기자가 있는데 이 전기자 권선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0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석이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자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도기전력 E는 얼마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삼성전자에서 최신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4 뭐라 했어요? 폰. 그 다음에 권선계수 KW. 교류기는 다 똑같아 했습니다. 교류기는 다 똑같고 직류기만 달라르다 그랬죠. 직류기는 60A분의 뭐라 했어요? P존. 우리 여기 이거 안 외우고 오신 분들은 이걸 기능사시험 못 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쉽게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어떻게 하냐, 암기하는 방법을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해 줬는데 한번 복습합시다. 암기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 하면은 이 뉘의 구조에서 C는 여러분들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할 때의 그 기억은 동네에 있는 여학생을 좋아했던 일이나 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생각은 이게 뭐 잊어버립니까? 누가 애우라 그랬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이 첫사랑은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뇌에 깊숙이 숨어 있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은 맨 꼭대기 A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바람만 불면은 날아가요. A가 이게.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는 거 A점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한번 읽으면 그냥 계속 기억한다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평범한 사람들 공부를 할 때 A점에 있는 것을 날라간 것을 집에 가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요, 언제까지 기억이 남습니까?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남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했을 때, 그때 책의 어디 부분에서 이게 전기기기구나, 이건 전기이론에서 나왔구나, 잘 어디 페이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습의 정점으로서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복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류기에서는 이렇고 교류기에서 이 두 식분이 없습니다. 유도기전력 E는 60A분의 B존, 그 다음에 교류기에서 E는 444폰, 이 최신폰이라 했잖아요. 444폰. KW는 권선계수라 했어요. 권선계수. 이건 무슨 했어요? 동기기에서는 분폭공과 무슨 꼴 했어요? 분폭공 플러스 무슨 꼴입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단절권입니다.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분폭권, 단절권.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북한과 우리 남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런 게 앞에서 설명을 했고,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준다 그랬어요? 파형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둘 다 기본적으로는 파형이, 단절권을 이렇게 짧게 하니까 물론 뭐 동철의 양도 줄어들죠. 동해 양도 줄죠. 구리선의 양도 줄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파형이 좋아져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파형이 좋아진다는 말 대신에 고조파를 제거한다. 이제 그렇게도 나오죠. 고조파, 나쁜 파형이죠. 고조파.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삼상 단락곡선은, 자,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복습만,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네, 여기도 지우고,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NS가 있는데, 이거 그냥 쇼트 시키면 다 타겠죠. 발전기가 딱 타니까 안 되니까, 계좌 전류를 0으로 하고, 여기 0에서부터 조금씩 실험치입니다.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의 단락전도 쇼트 전류입니다. IS를 여기 세로축, 여기 IS입니다. IS 세로축이 증가하는 것을 파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단락곡선이다. 그러니까 단락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뭐냐? 단락곡선의 가로축은 IF고 계좌 전류를 여기서부터 계속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는 단락 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죠 뭐. 근데 여기 우리가 특성 그래프에서 전부 다 계좌 전류고, 여기는 단자 전압 E고 V고 그러는데, 여기 IS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지 않더라도 계좌 전류를 처음부터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전기 타버리죠. 여기서 계좌 전류를 0에서부터 조금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점점 커지고, 그럼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실험치료서 구한 것을 삼상 단락곡선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씩 지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단락비를 한번 봅시다. 단락비는 기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준이 되는데, 무브와 포화곡선과, 아까 무브와 곡선 또 나오네. 무브와 포화곡선이 뭡니까? 또 그래프가 또,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무브와 포화곡선은 계좌 전류를 시켰을 때 유도기 전력 또는 무브와 단자전압,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뭐, 삼상 단락 시험은 뭐라 했어요? 계좌 전류를 점차로 증가시켰을 때 단락 전류 ISO의 관계. 여기 단락비가 나왔는데, 단락비는 둘 다 계좌 전류입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은 암기하려도 암기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아래도 계좌 전류고 위도 계좌 전류예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는 나와요. 무브와 포화곡선 시험과 뭐였어요? 삼상 단락 시험은 여기 단락비를 구하는 시험은 뭔가? 그러면은 무브와 포화곡선과 뭐죠? 무브와 포화곡선 시험과 삼상 단락곡선 시험을 한다. 단락비 K는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기 임피던스다.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가 가지는 내부의 저항. 근데 사실은 이게 임피던스 Z는 R 내부 저항, RA 아마추어의 내부 저항 플러스 XJ의 XS인데, 싱크로노즈 이게 코일이죠. 코일 성분입니다. 요건 코일 성분.
이건 내부 저항인데 동기기에서는요. Z는 이코로 아니 RA는 이코로 뭐가 크냐면 이거 XS가 큽니다. XS가 커요. 그래서 요 거의 이건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만 알고 앞에는 했어요. 이거 왜 앞에 한번 설명했는데 동기기에서는 XS가 리액턴스 성분, 코일 성분이 너무 커서 여기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Z는 이코로 J의 XX입니다. 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식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 Z죠.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문제가 493쪽 493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493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데 못 풀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493쪽 오케이. 이건 아니구네. 39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프로인가? 근데 단락비 K는 이코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뭐라 했어요? 100 이렇게 있거든요.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니까 이거는 이 K는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1분의 K죠? 이거는 1분의 K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가고 K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거로 K분의 100 이렇게 하니까 단락비가 1.2니까 1.2에 그 다음에 100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8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0.83 약 83%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식은 요 문제는 가끔 나와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이번에 131쪽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31쪽 단락비가 큰 다른 발전기의 특징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쭉 가겠습니다. 이거 헷갈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를 보니까 하나는 수차 발전기고 하나는 터빈 발전기입니다. 수차 발전기가 큽니까? 터빈 발전기가 큽니까? 터빈 발전기는 화력 발전이에요. 이건 수력 발전이고 이건 수력 발전이고 이건 화력입니다. 수력 발전 그 발전기는 이 수차 발전기는 화력 발전기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크기가 큰 동기기 수차 발전기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수차 발전기는 터빈 화력 발전소에 있는 전기 터빈 발전기보다 한 5배 정도 크니까 단락비가 큰 동기기 그러면 수차 발전기 단락비가 작은 동기기는 터빈 발전기 그리고 철기계 동기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고 발전기가 크니까 이 발전기가 크다 그랬어요. 수차 발전기가 크니까 공극이 크고 여기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공극이 크다는 거는 발전기가 크니까 N과 S가 있는데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발전기의 자극과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되겠네요. 자극과 전기자와의 요 사이에 돌아갑니다. 원래는 이제 계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계자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표현하면은 요 사이가 공극입니다. 이게 공극이에요. 이게 공극입니다. 워낙 크니까 이 사이가 자동으로 좀 더 넓겠죠. 뭐 화력발전소는 더 어떻게 해서 공극이 좁다. 대신에 수차 발전기는 좋은 점이 맞습니다. 수차 발전기는 좋은 점을 보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은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이거 좋다는 뜻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거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크다 그랬잖아요. 5배나 크다 그러니까 기계의 중량이 무겁고 효율이 낮다. 공극이 크다. 이런 말을 이거 그냥 외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수차 발전기는 터빈 발전보다 크니까 자극과 전기자 사이의 간격이 넓고 화력 발전기는 터빈 발전기는 좁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으니까 기계의 중량이 어떻게 써요? 가볍죠. 뭐 효율이 좋아요. 작으니까. 네. 전기자 반작용이 좋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수차 발전기가 효율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네, 효율이 틀립니다. 대신에 수차 발전기 효율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락비가 큰 기기면은 수차 발전기 크니까 단락비가 작은 것 작은 발전기 무슨 발전기입니까? 터빈 발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93쪽 33번 가보겠습니다. 493쪽 33번 단락비가 큰 기기는 수차 발전기라 했어요. 큰 기기는 수차 발전기다. 수차 발전기다 그랬습니다. 수차 발전기라 했으니까 안정도가 높고 기계가 이게 크다 그랬잖아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 전압 변동 작게.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이 장기자 반작용이 작다 그랬어요.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기계는 대형이고 안정도가 여기 나왔네. 안정도가 높다. 이게 설명에도 나왔네요. 안정도가 높다. 우리가 숫자를 꼭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1쪽 다시 한번 가서 131쪽 페이지 이동 131쪽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전압 변동률 이게 앞에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책에다가는 여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직류기의 123쪽에 있다. 전압 변동률. 그때 직류기에서 두 가지라는데 전압 변동률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 변동률을 했어요. 발전기가 전격 부하할 때의 전압과 무부하할 때의 전압이 변동하는 비율이다. 무부하 전압에서 뭘 뺐어요? 전격 전압을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니까. 그때 뭘 했냐면요. 자, 이거 한번 이 말을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해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유기기전력을 이렇게 했어요. 무부하야. 여기에 몇 나면은 2는 이코로 200V야. 유기기전력이 200V예요. 여기 전압을 쟀어요. 여기 전압을 하니까 V는 있고 당연히 몇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부 손실이 없다고 하면 여기 200V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작아요.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 V0. 무부할 때 0인데. 무부할 때의 전압은 200. 자, 이번엔 부하를 걸겠습니다. 부하를 걸어서 부하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전압을 측정했더니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고 여기 손실이 있으니까 전압이 약간 떨어지죠. 뭐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얼마가 되냐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5V가 됐다. 195V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무부하 전압이고 이거는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격 전압이니까 전격 부하일 때의 전격 전압이니까 당연히 무부하가 크죠. 그러니까 큰 데서 작은 걸 빼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VN에 VN-V0 이 V0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앞에 무부하가 돼야 돼요. 속도 변동률도 N은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입니다. 전격 속도예요. 그러니까 무부하
이건 모토입니다. 모토가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부하를 걸었을 때의 속도하고,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속도하고는 어느 게 더 큽니까?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이거 왜 지워졌어? 죄송합니다. V0.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이게 N이야. 속도가 아니고 N0. 여기도 N0. 여기는 뭐입니까? V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브할 때의 전압도 높고, 무브할 때의 속도도 더 빠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데서 작은 것을 뺀다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여기 제가 그때 이거 꼭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 속도 뱉는 거 아까 똑같습니다. 직류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 나왔어요? 유도기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암기해 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좀 힘은 들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주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아마 전기기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 기능사에 합격하시고 잘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책을 만들어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시험 하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얘기 좀 많이 광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책도 구입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선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책을 이번에 이제 초판으로 한 1000권을 찍어냈는데 이제 요새 출판사들이 다 힘이 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다 좀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항상 그랬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